대구시 새마을회 생명살림연구소 소장 방경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 부족과 오염 위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토양오염 그리고 종의 대절멸 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재료가 되는 곡물, 반찬이 되는 각종 채소 등 농산물을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그 양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밥의 문제, 식량의 양과 질의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화학비료, 농약 등과 농업용 기계의 사용으로 쌀, 밀 등 주요 곡물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축의 사육 두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작업률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는 쌀을 비롯하여 작업률이 80%를 웃돌았지만 2016년 기준은 23%입니다. OECD의 목표치 평균은 83%인데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목표치가 27.3%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후변화, 경제여건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외국에서 곡물을 사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굶어야 됩니다. 식량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작업률도 문제지만 토양 오염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로 사용한 화학비료, 농약 등과 대기와 수질 오염 물질이 토양 오염에 축적되는 현상,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이 함께 작용하여 땅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왔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의하면 이대로 토양 오염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60년 후에는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토양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땅에 사는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오염 물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먹는 농산물과 가축으로부터 우리 몸으로 옮겨지게 되고 마침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유엔 미래보고서 2045에서는 놀랍게도 새로운 병원체의 약 75%는 다른 종으로부터 인간으로 옮겨가는 동물원성 감염이며 한 포유류에 적어도 32만 개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식품에 첨가하는 수백 종의 인공식품 첨가물도 문제입니다. 첨가물 하나하나의 유해성은 검사하겠지만 여러 종류가 섞이는 복합 작용 시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오염된 밥이나 음식을 먹으면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기, 물, 식량 관련 토양의 문제는 결국 우리 인간의 생명 위기로 귀결됩니다. 숨쉬고 마시고 먹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오염된다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생명은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생성되고 5번에 걸쳐 지구의 생물들 대부분이 절멸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의 대절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현재를 제6차 종의 대절멸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많은 생물들이 급속한 속도로 절멸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5번에 걸친 대절멸은 그 원인이 소행성과의 충돌, 대규모의 화산 활동 등
자연의 작용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6번째의 대절멸은 앞서의 경우와 다르게 인간의 작용, 즉 생산, 소비, 폐기 활동으로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하여 서식지의 파괴,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앞서 5번의 대절멸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구 생명들이 절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용으로 벌어지고 있는 6번째의 대절멸을 늦추거나 완화하려면 인간의 종합적이고 절실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절멸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빠르면 이번 세기, 늦어도 다음 세기 안에 말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냄비 안에 물과 개구리를 함께 넣고 아래에서 냄비를 서서히 가열하면 과연 냄비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냄비 안의 개구리는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서서히 뜨거운 물 속에서 익어 마침내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공기, 물, 토양과 관련된 생명 살림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의 대절멸이란 말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 아주 멀게 느껴지십니까? 예, 제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구제역과 조류 독감으로 인해 천여 만 마리의 소, 돼지, 닭, 오리가 살처분 생매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가장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토종벌 97%의 떼죽음입니다. 즉 군집 붕괴 현상입니다. 이런 꿀벌의 떼죽음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미국 22개 주에서 25에서 40%의 꿀벌이 감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도 유럽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집단으로 몰살되는 현상을 어려운 말로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1%의 토종벌이 더 몰살되어 98%의 벌이 절멸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집 붕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구체적 원인이 조사되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군집 붕괴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농약과 휴대전화, 전자파라고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도에 휴대폰이 5천만 대가 넘는 해였습니다. 몇 백만 명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수천만 명의 사용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만약 벌이 지구상에서 전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간은 5년 이내에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벌이 멸종되면 농작물의 71%가 사라진다는 화학적 예측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위기의 문제는 다른 생물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종의 대절멸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올라가면 지구가 마치 비닐하우스 안처럼 뜨겁게 달구어져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것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덴마크 정부에 의하면 소 한 마리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4톤,
승용차 한 대는 2.7톤, 즉 가축의 방귀, 트림, 분뇨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40만 년 동안, 즉 200년 전 산업화 이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최고치는 280 ppm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958년 관측 시작할 때도 315.7 ppm이었습니다. 그 이후 산업화로 인한 대규모의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ppm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개 중에 한 개라는 뜻입니다. 즉 280 ppm이란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280개 정도라는 말입니다. 2018년도 영국 기상청 기준 세계 평균은 408.59 ppm입니다. 1950년대에는 한 해 평균 0.7 ppm씩 올랐던 것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2.1 ppm, 2014년에서 2015년도에는 2.4 ppm씩 올랐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리적, 물리적 한계선은 450 ppm 정도인데 이후에는 지구 생명의 절멸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30년 전에는 500년 이내에 대절멸이 일어난다고 했던 것이 10년 전에는 200년 이내, 최근에는 2100년쯤에 대절멸이 본격화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 문제는 다른 생물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급박한 토양오염 그리고 종의 대절멸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실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생명살림 운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자정 능력을 잃은 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